마음 건강은 삶을 선순환 인생으로 이끈다. 우리의 삶에서 최적의 웰빙은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지적인 5가지 핵심 사항을 충족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의 균형을 이루는 삶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렉 앤더슨은 웰리스는 몸, 마음, 정신의 완전한 통합이다. 우리가 행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믿는 모든 것이 우리의 웰빙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깨달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냥 사람들이 원한 대로만 되지만은 않는 삶입니다. 그날의 컨디션이 다운될 상황에서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정상의 컨디션을 회복하여 마음과 몸의 조화로 순기능과 선순환의 삶을 펼쳐가야 할 것입니다. 데비 햄튼은 마음을 잘 돌봐라. 몸이 고마워할 것이다. 몸을 돌보면 마음이 감사할 것이라고 했으며, 캐롤린 미스는 당신의 정신을 고갈시키는 것은 당신의 몸을 고갈시킨다. 당신의 정신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은 당신의 몸에 연료를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만약 당신이 물질계에서 모든 종류의 일을 성취했지만 건강이나 마음의 평화를 잃으면 다른 성취에서 기쁨을 거의 또는 전혀 얻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살아가는 내내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서 이런저런 갈등으로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는 인간관계의 사적이나 공적인 모임과 조직 생활에서 대동소이하게 겪는 일이 있습니다. 끼리끼리는 잘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나 누군가와는 서먹서먹한 관계가 그렇습니다. 왜 나는 좋아하지 않고 저 사람하고만 좋아하냐며 은근히 불만을 토로하며 불화를 자초하는 사례는 흔한 일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자기는 잘해주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못하다며 불쾌하게 여기는 일방통행의 사고방식이나 감정 표출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자신이 문제의 원인, 제공자인데도 남 탓으로 돌리는 버릇 앞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친소관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산전수전공전까지 다 겪어본 삶일지라도 역지사지보다는 관계성의 소외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홀로든 함께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별일도 아닌 것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곤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정서입니다. 서로가 생활하면서 누군가하고는 더 가깝고 친하게 지내기 마련입니다. 이런 관계성에서 어느 순간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서로가 친하고 덜 친한 것을 가지고 다툰다면 백해무익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끼리끼리 어울리는 유유상종 현상은 인간관계에서 자연스러운 기운의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이좋게 지내면 감정이 상하여 정서불안이 생긴다면 불행입니다. 누군가가 자기가 좋아하는 상대와 친하게 지내면 부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 편히 접근하는 태도가 앞서야 합니다. 괜한 소외 감정으로 속상해하기보다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친한 사이가 되려면 우선 긍정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무익한 갑론을박보다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배려하는 마음의 선행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편하게 느껴지는 정의 관계를 시비하는 것은 자격지심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지심은 스스로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미흡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스스로 부딪히는 마음, 즉 자기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괴롭힐수록 정서적으로 더 초라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부정적인 마이너스 감정을 마음속에 쌓아두고서는 그 어떤 좋은 것도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그늘이 있거나 어둠이 있으면 아니라고 부정할수록 상대방에겐 우중충한 추한 모습으로 보일 뿐입니다. 잘 닦여진 깨끗한 유리창이나 맑은 거울처럼 일상생활이 그림자가 없이 마음속이 뻥 뚫린 듯 후련할수록 만사가 시원스러워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느껴지는 부정적인 감정의 기운이 감돌면 남 탓을 핑계하는 반사행동에 익숙해진 습관이 발동하기 쉽습니다. 급기야는 돌이키기 어려운 불화로 이어지는 것은 정해진 코스입니다. 사소한 일상마저 과민하리만치 노심초사한다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럴수록 심신의 안정과 평안을 위하여 여유와 넉넉한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성숙한 자기다움의 모습을 재창조하는 성찰과 명상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사로운 상황에서도 의연한 모습을 본보일 수 있는 거듭남의 수련이 필요합니다. 그 무엇보다 마음 건강은 삶을 좋게 합니다. 넉넉한 마음은 인생을 평안하고 풍요롭게 합니다. 인간관계는 어차피 때로는 맺고
또 때로는 풀고 또 때로는 푸는 삶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개인이나 여러 사람들과의 복수 관계에서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에 죽거나 싫고 화목하거나 불화를 반복하는 복잡한 인생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일희일비 상황에서 선순환의 방향을 지향해야만 건강한 삶이 됩니다. 삶의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마다 좌충우돌하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그래도 감사와 기쁨으로 승화하는 정서적인 반응이 행복 인생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은 보편적으로 건강한 신체가 건강한 정신을, 긍정의 마음이 긍정의 몸을 만듭니다. 시도 때도 없이 컨트롤이 어려울 지경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엄습한다면 그만큼 어딘가 건강의 이상이라는 빨간불이 켜진 신호임을 알아채야 합니다. 이때는 어떻든지 심신의 안정과 평안이 필요합니다. 지금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것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서둘러 빠져나와야 살 길이 열립니다. 당장 마음을 천근만근 무겁게 꼼짝달싹 못하게 짓누르는 그 어떤 어려운 것들로부터 뒤돌아보지 말고 도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나 생각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내려놓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붙잡혀서나 욕망에 휩쓸려서 계속하여 올려서 쳐다보기보다 아래를 내려봐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을 휘감고 있는 허울들이 하나둘씩 걷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라는 알맹이 없는 숱한 거칠애들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보여주고는 싶고 놓치고는 싶지 않은 자신을 치렁치렁 휘감았던 불편하기만 한 체면치레에서 벗어나면 자신을 난감하게 만든 낮은 자존감을 높은 자존감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연스레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소외감을 초래한 부정적인 감정의 기분, 상함 등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품격 있는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또래 나이들보다 젊은 분위기에 익어가는 건강한 삶이 열릴 것입니다. 로버트 유리치는 건강한 외면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으며 존 버로우즈는 나는 자연에 가서 마음을 달래고 치유하고 감각을 정리한다고 말했습니다. 건강하면 가능성과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루시 엘프는 건강은 목표가 아니라 생활 방식이다 했고 미리엄 스틸브는 건강은 최고의 화장품이다며 외모와 아름다움은 건강의 기반함을 강조했습니다. 리 헌트는 모든 행복의 기초는 좋은 건강이다 했으며 조지 윌리엄 커티스는 행복은 무엇보다 건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강하면 어지간한 것쯤은 가뿐히 스쳐버리지만 병약하면 작은 상처라도 큰 자극으로 반응하는 아픔과 고통을 겪습니다. 보이는 몸의 건강처럼 내면의 마음이 건강하면 이런저런 스트레스에도 거뜬히 대처가 가능한 것입니다. 건강한 자기관리로 사소한 장애물에 일희일비하며 힘들어하지 않는 자신을 다듬는다면 삶이 훨씬 윤택해질 것입니다. 인체는 환경이 가져오는 무한한 변화와 공격에 저항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건강의 비결은 신체에 가해지는 변화로 스트레스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데 있다는 해리 제이 문니의 말을 되새기며 우리의 이런저런 사연과 곡절들이 건강한 삶의 시너지 효과로 작용하여 선순환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